살 빠진 것 같다. 야, 얼굴 갸름해졌다. 김소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누구나 어김없이 경험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체기예요. 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충실히 하고 있는데 처음엔 쭉쭉쭉쭉 빠지는 것 같던 체중이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얄밉게. 주변 사람들은 너 살 빠진 것 같다. 야, 얼굴 갸름해졌다. 뭐 이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체중계의 숫자만 보고 안 빠졌어. 낙담하게 되죠. 사실 그 정체기는 그동안 너 다이어트 참 잘했어 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몸무게가 빠지진 않았지만 내 몸을 구성하는 체성분이 달라지면서 외형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시기인데요. 근육은 지방보다 1.4배 정도가 무겁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줄어들잖아요. 그 자리는 수분이 채우니까 체중계를 딱 쟀을 때 그 숫자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정체기에는 여러분 체중계의 숫자 대신 이 눈바디가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눈바디가 뭐냐? 눈으로 체성분을 분석한다는 그런 신조어라고 할 수 있어요. 체중 대신 내 몸의 어떤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바디로 내 몸 어디를 확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김소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눈바디의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눈바디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허리둘레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게 되면 근육량 줄고 체지방 감소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지방보다 1.4배 무겁다고 말씀드렸죠. 체중이 줄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근육이 잘 안 생기는 부위를 눈바디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딜까요? 바로 허리예요. 배하고 허리의 근육은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다리의 근육처럼 크게 부풀면서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땐 체중하고 어디를 재요? 허리둘레를 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줄었는데 내 체지방이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허리둘레 재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그 다음에 허리둘레 재시는 건데 일단 배에 힘을 빼십시오. 배꼽에 줄자 끝을 대고 한 바퀴 쫙 돌려가지고 배꼽에 닿는 수치를 몇인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일 할 필요 없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도 변화를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허리둘레가 내가 줄어들고 있네? 그럼 이건 체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 겨드랑이 살의 변화입니다. 와, 옷태 좋아졌어? 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접히는 이 살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변화거든요. 줄자로 재기 어려운 부위죠. 이 부위엔 크게 벌크업되는 근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위의 지방도 샥 빠지게 됩니다. 어때요? 샤워 전후에 거울 보고 차렷 자세를 한번 해보십시오. 겨드랑이가 접히는 부분을 눈바디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살짝 여기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 더 빠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림프절 마사지, H림프 이렇게 하시면 나와 있거든요. 겨드랑이 부위에 있는 림프절을 가볍게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목하고 겨드랑이에는 내 몸의 노폐물을 운반하는 림프가 모이는 큰 림프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위를 매일 가볍게 자극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서 겨드랑이하고 팔 사이 라인이 조금 더 매끈하게 정리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림프를 잘 풀어줘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되면 어때요? 일단 안색이 맑아져요. 붓기가 주릅니다.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H림프 검색하시면 림프절 마사지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얼굴에 붓기. 이 붓기가 빠지게 되면 일단 인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목구비가 또렷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눈, 코, 입 크기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죠. 얼굴에 붓기가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눈이 더 크게 떠지고 코 주변에 살이 쫙 빠지면서 코가 좀 더 오똑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이뻐졌다, 얼굴이 갸름해졌네, 얼굴이 한 주먹이네 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다. 그런다면 이거 나 체지방 빠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체지방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컨디션의 변화도 알려드릴까요? 네 번째, 일시적으로 피로감이 증가해요. 살이 빠지게 되면 더 건강하고 날렵해지니까 컨디션도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시적으로 피로 또 컨디션 난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수시로 좀 피로감이 느껴지네. 근력 운동 병행하는 분이라면 오히려 내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런 피로감은 내 몸에서
체지방이 빠질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점점 내 몸은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아셨죠? 5번째, 입맛의 변화입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의 맛이 이거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느껴져?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에 중독된 미각 중독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이 미각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맛을 극도로 선호해서 계속 단맛만, 계속 짠맛만, 그 맛만 계속 찾는 현상을 미각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맛을 섭취하지 않잖아. 그럼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계속 찾게 되고, 그럴수록 점점 내성이 생겨서 더 센 것, 더 강한 것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각 중독도 다른 중독 증상하고 해결책은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맛을 계속 경험함으로써 그동안 길들여지고 자극적인 맛에 대한 기억을 옅게 하는 건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단맛에 너무 중독이 됐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혈당 지수가,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찾으시고, 나는 짠맛을 선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채소를 먼저 먹는 식으로 서서히 내 입맛을 담백하게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미각 중독만 벗어났다 하더라도 음식 때문에 요요가 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체지방 빠지는 즐거운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허리둘레 줄어들고 겨드랑이 살 빠지고 얼굴 이목구비가 또렷해지는 이 눈바디 체크포인트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체지방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피로감, 평소에 내가 즐겼던 음식, 자극적인 음식의 맛이 좀 세다라고 느껴지는 입맛의 변화를 이게 내가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 신체 변화의 신호구나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정책이 너무 싫어. 내 체중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의 정체기가 다이어트 성공의 첫 번째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살 확 빼버리는 기적적인 다이어트 방법 없습니다. 천천히 매일매일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해 주세요.